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 함수 fx가 f3은 0이고 자, 정적분의 결과 0에서 2013까지의 결과가 3에서 2013까지의 정적분의 결과와 똑같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어떤 사실을 알아내냐? 0에서 3까지 정적분의 결과가 0입니다 라는 걸 알아내셔야 돼요. 자, 왜 이렇게 되는가? 0에서 2013까지 정적분은 0에서 3까지 더하기 3에서 2013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3에서 2013까지랑 똑같다? 그러면 똑같은 부분 서거시키고 나니까 결국 0에서 3까지의 정적분의 결과가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고 싶으면 fx가 궁금하겠죠? 최고차항 개수가 1,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 나왔고 f3이 0이다. x축과 만나는 한 점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x축과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 여기가 3일 수도 있겠죠. 근데 0에서 3까지 정적분의 결과 0이어야 돼요. 첫 번째 그림은 0은 무조건 3보다 왼쪽에 있으니 자 0에서 3까지의 정적분 결과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나올 수가 없겠다. 자 그럼 오른쪽 그림에서 0의 위치가 당연 이쪽에 있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상쇄돼서 0에서 3까지 정적분의 결과가 0이 된다라는 걸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식을 세우기 위해서 이 또 다른 교점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x-알파, x-3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의 x 더하기 3알파. 자, 0에서 3까지 정적분을 할게요.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3의 x 더하기 3알파. 자, 요거를 정적분한 결과 0이다.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2분의 알파 더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알파 x. 자, 0에서 3까지 정적분 할 거죠? 자, 그럼 3을 대입하면 9 마이너스 2분의 9 알파 더하기 3 더하기 9알파는 0.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니까. 자, 일단 숫자가 9를 좀 다 나눌게요. 이렇게 나누고 2를 곱하게 되면 2 마이너스 알파 빼기 3 그리고 더하기 2알파는 0. 그래서 알파는 1이 되네요. 알파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자,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 얘가 1이라고 나왔고 얘가 3이고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이차함수. 근데 나는 둘러싸인 부분을 알고 싶다. 그럼 반드시 공식하라고 했죠.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 그리고 3-1 2의 세제곱 이게 공식 S고요. 여기에 우리 30을 곱한 값이 궁금하니까 30 곱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가 5, 8에 40 이렇게 됩니다. 3차 함수 fx에 도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극소값이 1이다. 이거 적분상수 구하라는 거죠. 이때 fx와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 fx를 구해서 그 fx의 어떤 정적분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일단 fx를 구합시다. f'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9분의 1 묶어주시고 3분의 1 x제곱 빼기 9x 그리고 적분상수 더하기 c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얘가 언제 극소를 갖는가? 자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우리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극소 극대가 되는 값이 x는 마3과 3, 즉 극소가 되는 x값은 마3이에요. 그래서 f 마3이 1이다. 자 그럼 대입할게요. 마3을 대입하면 마 9분의 1 마3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27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얘가 18이니까 마이너스 2 이항하면 c는 3이에요. 그래서 fx는 전개까지 할게요. 마이너스 27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c가 아니라 c는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fx와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얘가 x축 방향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얘가 우리가 아까 이렇게 그렸거든요. 자 극소값이 1이었어요. 그러면 x축은 이렇게 놓였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3이었고 여기가 3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다 x축보다 위에 놓여 있으니까 그냥 정적분을 구하시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정적분을 구하시면 그게 바로 넓이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마이너스 27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거에 dx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간이 마이너스 3에서 3이잖아요. 그럼 대칭성 사용하라고 했죠. 자, 우리 지금 기함수들은 어떻게 된다? 기함수들은 그냥 0이 된다. 그래서 2배의 0에서 3까지 3dx 요걸 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2에 3x 0에서 3 되니까 자 2, 9, 18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2번도 똑같아요. fx의 도함수가 f'x 이렇게 주어져 있고 fx의 극대값이 k일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y는 k와 곡선 y는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f'x가 4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1. 자, 0과 풀마 1에서 x축과 만나는 거죠. 네, 이렇게 f'x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죠? f'x가 마플 했으니까 자, 감소 증가, 그 다음에 또 감소 증가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 이거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니까 4차 함수, 이걸 적분한 4차 함수는 요 선대칭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얘네들의 극소값이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극대값이 k일 때 지금 요 상황 여기가 y는 k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는 k하고 fx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요 빨간색 요 부분을 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가? 일단 여기 구간을 찾아야 되겠죠.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찾으셔야 해요. 그러면 fx는 적분을 해보죠. x 4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인데 fx의 극대값은 x가 0일 때거든요. 그래서 f0이 k다 이런 얘기야. f0이 k니까 이 적분상수 c가 바로 k가 된다 이런 뜻이죠. 네, 이렇게 해놓고 이 fx와 y는 k가 만나는 x값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럼 k 사라지니까 x제곱 x는 0에서 접하고요. 그 다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루트 2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둘러싸인 넓이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까지. 자 두 함수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빼야 되겠죠. k 마이너스 fx x 4제곱 빼기 빼기인가 더하기 2x제곱 빼기 k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에 dx. 자 k 소거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구간이 어떻다? 구간이 대칭적으로 나왔으니 대칭성 우함수 기함수 쓰자고요. 여기 기함수 넣고요. 그럼 2배의 0에서 루트 2까지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2배의 마이너스 5분의 1 x 5제곱 더하기 3분의 2 x 세제곱 0에서 루트 2까지. 자 2에 마이너스 5분의 루트 2를 2번 곱하면 2니까 4 루트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2 그리고 2 루트 2니까 4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는 통분을 좀 할게요. 위에서 씁니다. 15분의 자 3을 곱했어요. 마이너스 12 루트 2 그 다음 얘는 5를 곱해서 20 루트 2 그래서 15분의 2 곱하기 8 루트 2 하니까 16 루트 2 정답은 5번이 돼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내부를 두 곡선으로 나눈 세 부분의 넓이를 각각 S1, S2, S3라 하자.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양수 A의 값은 했죠. 그럼 가운데 S2를 K라고 잡으면 S1은 K-공차, S3는 K 더하기 공차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S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 개를 다 더하면 3K가 되는데 정사각형 넓이 1과 똑같겠죠? 그래서 K는 3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S2를 구해서 이 넓이가 3분의 1임을 이용해서 A를 찾으려고 했더니 얘로 둘러싸인 부분이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S1이나 S3는 그대로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 또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S1 더하기 S3가 3분의 2임을 이용해서 풀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럼 일단 S1은 자, 왼쪽에서 계산할게요. S1은 0에서 1까지 2분의 1 x제곱 dx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적분하게 되면 6분의 1 x 세제곱에 0, 1 이렇게 되므로 얘는 6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S3를 구하려면 일단 여기 y는 1과 그 다음에 y는 ax제곱과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는 건데요. 얘들의 교점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얘는 1이다 하면 x제곱은 a분의 1이고 x는 풀마 루트 a분의 1이지만 우리가 1사분면에서 교점을 찾는 거니까 교점의 x좌표가 루트 a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S3는 자 0에서 루트 a분의 1까지 자 얘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y는 1과 그 다음에 y는 ax 제곱이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둘러싸인 부분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함수를 빼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ax 제곱 dx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하는가? S1이 6분의 1이니까 오른쪽 보세요. 6분의 1 더하기 S3는 3분의 1은 6분의 4죠. 그래서 S3는 6분의 3, 즉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결과를 왼쪽에서 이제 계산해서 2분의 1입니다 할 거예요. x 마이너스 3분의 a의 x 세제곱 자 0에서 루트 a분의 1 대입할게요. 자 루트 a분의 1 빼기 3분의 자 a 곱하기 얘가 a 루트 a분의 1이 되겠네요. 네,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고 얘는 이렇게 약분했더니 자 3 루트 a로 이렇게 통분 그러면 3 루트 a분의 2 네, 요 결과가 2분의 1이다. 그럼 3루트 a가 4란 얘기죠? 그래서 루트 a는 3분의 4고 양변 제곱하면 a는 9분의 16.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과 이 곡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 및 두 곡선 0과 1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 네,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죠. 자, 지금 둘러싸인 부분이 잘 안 보이는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은 그냥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구간은 0에서 1까지로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그럼 우린 접선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 접선은 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에서의 접선이니까 자 기울기는 y'은 마이너스 2x니까 여기 x에 a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a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2a, x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 자 한점과 기울기로 직선을 구한 거예요. 자 y는 마이너스 2ax 자 더하기 2a제곱에 빼기 a제곱 하니까 더하기 a제곱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제 0에서 1까지 두 함수를 빼는 거죠.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에서 요 2차 함수를 빼는 거예요. 자 빼기 하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 요거의 dx 자 일단 요게 넓이인데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소거됐고요. 자 얘네들 내림차순으로 적분할게요. x제곱 하면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적분하면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a제곱의 x 0에서 1까지죠. 자 3분의 1 빼기 a 더하기 a제곱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 a에 대한 2차 함수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꼭지점에서. 근데 이제 범위가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얘가 지금 a는 2분의 1에서 꼭지점, 2분의 1이 여기 쏙 들어가죠?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2분의 1 대입하시면 돼요. 3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통분할게요. 12분의 4 마이너스 6 더하기 3 그래서 12분의 1 요게 최소값이 됩니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를 할 때 3차 함수의 역함수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뭐 구했다고 해도 이거는 우리는 적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fx,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그냥 위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적분하자 이렇게 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fx를 대충 그려보면 얘는 기함수 원점 대칭이에요. 0,0을 지나고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증가함수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요. 그
그 다음에 얘가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대칭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교점들이 3개가 나올 텐데, 그럼 역함수는 이 y는 x에 대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근데 이거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위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아래 빨갛게 빗금치고 있는 부분과 정확하게 대칭이 돼서, 자, 우리는 파란색을 직접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빨간색 부분에 2배를 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원점 대칭이니까 내가 왼쪽에 보라색으로 표시하는 것도 이 빨간색과 똑같은 넓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내가 S라고 하면 이 fx와 gx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총 4S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4에, 자, 0에서 얘는 0인데 이 교점을 찾아야 되겠죠? x 세제곱 더하기 4분의 3x가 y는 x하고의 교점 찾을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x는 0이죠. 자, x 묶어내면 x제곱 빼기 4분의 1, x는 풀마 2분의 1 나오네요. 그래서 2분의 1. 그럼 0에서 2분의 1까지 x에서 저 함수를 뺄 거예요. x 세제곱 빼기 4분의 3x dx. 네, 요거 계산해 주시면 이제 답이 됩니다. 4의 0에서 2분의 1 정리 좀 할게요. 4분의 1x 빼기 x 세제곱 dx. 자, 그러면 4에 적분합니다. 8분의 1의 x제곱 빼기 4분의 1의 x 4제곱. 이거에 0에서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4에, 자, 8분의 1에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에 제곱하면 4분의 1 빼기 4분의 1 곱하기 얘는 16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 4를 먼저 좀 곱할게요. 그러면 8분의 1 빼기 16분의 1. 그래서 16분의 2에서 1을 빼니까 16분의 1. 정답은 2번이 돼요. 함수 f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곡선을 y는 gx로 하자. 자, 일단 원래 fx의 축은 2고요. x는 2고요.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여기가 2, 그 다음에 얘 축은 4고 여기는 6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네 만나고 있는 요 교점에서 이렇게 그어도 3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지금 S1, S2, S3를 각각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S1 더하기 S2는 바로 구할 수 있죠. 이거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6분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4-0의 세제곱 64, 그래서 3분의 32예요. 자, 이제 S2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왜? S1과 S2의 합을 알고 있으니까 S2를 구하면 S1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대칭성에 의해서 S1과 S3 같아요. 자, 그러면 S2를 구할 건데 평행이동시킨 함수를 구하기 귀찮으니까 gx 말고 여기 fx가 x축과 3에서 4 사이에 둘러싸인 요 보라색 부분을 2배 하면 S2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계산을 하죠. S2는 2배에 3에서 4까지 이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입니다. 이거의 dx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2배에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3에서 4까지. 자, 2배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자, x 세제곱에 4 대입한 거 64에서 3 대입한 거 27을 뺀다. 자, 64 빼기 27 하니까 얼마죠? 37 더하기 2 곱하기, 자, x제곱에 4 대입한 거 x에 4 대입하고 3 대입한 걸 빼면 16 빼기 9 7. 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37 더하기 27에 14니까 3분의 42가 되겠네요. 그러면 괄호 안이 3분의 5, 2를 곱하니까 3분의 10이 됐어요. 자, 그러면 S1은 3분의 32 마이너스 S2 3분의 10이니까 3분의 22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S1과 S3는 똑같으니까 방금 구한 3분의 22를 2배 하면 되겠고요. 이것 분의 지금 S2는 3분의 10이었죠? 분모분제상 곱하면 약분되고요. 이 약분하시면 2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점 P 0,3에 대하여 함수 fx는 x제곱의 그래프 위의 점 중 y좌표가 1이고 제1사분면에 있는 점을 Q라 할 때, 자, 요 1사분면에 있는 요 점이 Q인데 y좌표가 1이라고 했어요. 근데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얘가 1이 되는 x값을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만 1사분면에 있으니까 1. 그래서 Q의 좌표가 일단 1,1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분 PQ와 y는 fx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선분 PQ, 그 다음에 y는 fx,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도록 합시다. 자, PQ 직선을 찾을 거예요. PQ 직선, P는 지금 0,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x가 1 증가할 때 y가 2 감소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절편 3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 함수하고 지금 OQ를 지난 요 2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바로 직선에서 2차 함수를 뺀 것을 적분하면 되겠죠? 정적분. 그러면 지금 Q의 X좌표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0에서 1까지고요. 직선의 방정식 마이너스 2x 더하기 3에서 X제곱을 빼는 거예요. 네, 요거의 dx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림차순으로 얘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세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자, 0에서 1까지죠?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1 더하기 3. 자, 이 부분이 2고요. 그럼 3분의 5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2,0, B 0,3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 y는 ax제곱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중에서 제1사분면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S1이라 하자. 지금 여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직선 AB와 y는 ax제곱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자, 직선과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를 S2라 하자 이런 얘기겠죠. 자, 이때 S1 대 S2가 13 대 3일 때 상수 A를 찾는 거예요. 자, 일단 S1과 S2를 더한 값은요, 삼각형 OAB의 넓이기 때문에 여기 좌표를 2,0, 0,3 썼더니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S1 대 S2가 13 대 3이니까 S1과 S2의 넓이를 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S1을 구할 것인지 S2를 구할 것인지 이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놓으면 y는, 자, 기울기는 x가 2 증가할 때 y가 3 감소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x 더하기 y절편 3이에요. 자, S1을 만약에 구한다면 요 직선과 요 2차 함수의 교점을 찾아서, 자, 0에서 그 교점까지 그냥 위에 직선에서 아래 2차 함수 뺀 거를 적분하시면 돼요. 만약에 S2를 구한다면 S2는요, 지금 두 부분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은 이 2차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직선과 x축이 둘러싸인 부분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 S1으로 계산을 합시다. 자, 그럼 일단 S1의 넓이는 2개 더한 거 3 곱하기 13 대 3이었으니까 13 더하기 3, 즉 16분의 13을 하니 16분의 39가 되고요. 요 S1 적분하기 위해선 교점을 찾아야 되겠죠? AX 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3을 연립하자 하는 순간, 이게 a가 있어서 연립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그냥 일단 요 값을 k라고 놓고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0에서 k까지, 자, 직선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3에서 빼기 ax 제곱, 요거를 계산한 결과가 바로 16분의 39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 변수가 아니죠. 이제 모르는 미정계수가 a하고 k가 있거든요. 근데 이 k는 바로 어떤 값이냐면 여기에 교점의 x좌표였어요. 교점의 x좌표였기 때문에 ak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3k 더하기 3 이렇게 a와 k의 관계식을 적어놓고 가셔야 나중에 헤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적분합니다. 이 창부터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a의 x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3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x 자, 0에서 k까지고요. 이 결과를 먼저 쓸게요. 자,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ak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3k 제곱 더하기 3k 0 대입한 거 어차피 다 0이어서 이 값이 16분의 39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활용할 거예요. ak 제곱이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3k 더하기 3이 된다는 걸 쓸 거예요. 즉 여기에 ak 세제곱이 있잖아요. 이거를 요 항만 따로 써볼게요. 요 항만 따로 써보면 자 마이너스 3분의 ak 제곱 곱하기 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ak 제곱이 방금 나온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k 더하기 3이니까 자 일단 마이너스 3분의 k 먼저 써놓고 ak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k 그리고 더하기 3 이렇게 쓰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전개하기에 플러스 되고 2분의 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파란색 칠한 부분이 그대로 2분의 k 제곱 마이너스 k가 되었고 빼기 4분의 3k 제곱 더하기 3k 한 것이 16분의 39가 된 거죠. 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16을 바로 곱해 버릴게요. 그럼 8k 제곱 마이너스 16k 자, 마이너스 12k 제곱 그 다음에 16을 곱하고 있죠. 16 곱하기 3, 48k는 39 자, 마이너스 4k 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한다. 4k 제곱 그 다음에 48k에서 16k를 빼면 얼마죠? 32k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32k 그 다음에 39는 원래 우변에 있었던 거니까 는 0. 자 1과 4 1과 39 이러면 안 되죠? (2와 2) 그리고 3과 13 해볼까요?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6 네, 마이너스 32가 되네요. 그래서 K는 얼마다? K는 2분의 3 이거나 또는 K는 2분의 13이다. 근데 A의 좌표가 2였기 때문에 K는 0과 2 사이의 값이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K는 얼마다? 2분의 3이다. 네, 우리의 목표는 K가 아니라 A였던 거죠. 그래서 자 4분의 9 A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2분의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3이죠. 얘는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A는 3분의 1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두 다음 함수 fx, gx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주어진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fx 마이너스 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x축과 만나거나 x축의 윗부분에 그려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정적분의 결과가 바로 넓이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주어진 구간에서 fx-gx를 정적분하게 되면 얘는 항상 넓이가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정적분의 성질에 의하여 이거를 쪼갤 수 있죠. A에서 B, fx, dx 빼기 A에서 B, gx, dx 이렇게 쪼갤 수 있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 gx 부분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fx 쪽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어서 기억은 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니은은 역시 주어진 구간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우변은 정적분입니다. 좌변은 함수의 절대값을 해놨기 때문에 넓이에요.
넓이는 정적분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는 세 가지 경우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항상 X축의 윗부분에만 있는 경우. 물론 중간에 잠깐 X축과 만나는 건 괜찮아요. 자, 두 번째는 항상 X축의 아랫부분에 있는 경우. 세 번째는 X축의 윗부분도 있고 아랫부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번 정도 만나는 걸로 여기가 A에서 B까지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럼 1번의 경우는요. A에서 B까지 정적분의 결과가 바로 넓이가 돼요. 그래서 이 좌변의 값을 넓이 S라고 하고요. 이 우변의 값을 정적분의 결과 T라고 해볼게요. 이때는 S와 T가 항상 같습니다. 왜? 둘 다 플러스고 절대값이 똑같아요. 근데 2번의 경우는요.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음수예요. 얘는 무조건 음수예요. 그러니까 0보다 작죠? 근데 넓이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얘는 0보다 커요. 그래서 S는 T보다 무조건 큽니다. 자, 같은 거 1번은, 2번은 좌변이 큰 거 다 괜찮죠? 3번은 자,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할 건데요. 얘가 지금 아랫부분에 있는 거를 A, 윗부분에 있는 넓이를 B라고 해보죠. 그러면 넓이 S는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예요. 이때 A하고 B는 넓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플러스의 값이에요. 그 다음에 T는요. A는 아래에 있으니까 빼야 되고요. B는 위에 있으니까 더할 거예요. 그래서 B-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S와 T를 비교해 보세요. 지금 B 똑같아요. 근데 S는 양수를 더한 거고요. T는 양수를 뺀 거예요. 그럼 당연히 S는 B보다 커졌고 T는 B보다 작아졌으니까 S가 T보다 크다를 성립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S는 T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자, 디귿이에요. 디귿에서 좌변은 위에 좌변과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S라고 할게요. 넓이에요. 자, 우변은 니은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니은은 정적분이었죠? 이 정적분의 전체 절대값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의 우변은 T의 절대값을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역시 아까 나눴던 세 가지 경우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자, 첫 번째 경우는 넓이는 당연히 S죠? 그 다음에 정적분은 T예요. 근데 이거의 절대값을 한 걸 비교하는 건데 T가 이미 다 양수인 상황이었으니까 이건 그냥 T가 되겠죠? 그래서 S와 T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요. 얘는 좌변은 S예요. 근데 우변은 절대값 T예요. 근데 이 T가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T가 돼요. 자, 마이너스 T가 됐는데 이 마이너스 T는 양수인 상황이에요. S하고 절대값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얘는 역시 S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이에요. S는 아까랑 똑같이 A 더하기 B예요. 이제 T를 생각할 건데 아까 위에서 T가 B-A였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B-A의 절대값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B-A의 절대값은 A가 크냐 B가 크냐에 따라서 B-A던가 아니면 A-B던가 이렇게 풀리겠죠. 자, B-A라면 아까 위에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좌변이 커요. 자, 아래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하고 A-B를 비교할 때도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B는 A는 똑같은 값이에요. A와 A는 똑같은 값인데 지금 좌변은 뭐를? B라는 양수를 더했고요. 우변은 B라는 양수를 뺐죠. 그러니까 좌변은 A보다 커진 상태, 우변은 A보다 작아진 상태. 그래서 좌변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는 거예요. 자, 니은과 디귿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니은은 넓이와 정적분을 그대로 비교한 거고요. 디귿은 넓이와 정적분 값의 절대값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처럼 넓이하고 정적분이 아예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해도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넓이와 정적분이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반대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교하면 넓이가 큰 거고 그 정적분 결과에 절대값을 했더니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위아래 부분이 생기다 보니 정적분을 하면 아랫부분은 마이너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값이 조금 상쇄되기 때문에 넓이보다는 항상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은의 경우든 디귿의 경우든 항상 좌변보다 우변이 작았던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참인 게
보여졌죠?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참입니다. 미분 가능한 4차 함수와 2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자, 두 곡선 y는 fx, y는 gx 및 두 직선 x는 a, x는 c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얘가 4차 함수의 도함수 y는 f'x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2차 함수의 도함수 g'x입니다. 자, 그럼 얘네가 만나고 있는 점을 기준으로 즉 A, B, C가 기준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f'x 마이너스 g'x의 부호를 따져봅시다. f'x가 파란색이니까 x가 a보다 작은 부분은 작은 거에서 큰 걸 뺐고, 자, 그 다음부터 대소관계들이 역전되고 있으니 마플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fx 빼기 gx를 내가 그린다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릴 거예요. 즉 A와 C에서 극소가 되고 B에서 극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그려보자. 자, 우리가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는데 x는 A에서, 자, 얘는 fa-ga는 0인 거죠. 우리가 fx 빼기 gx를 그냥 hx라고 할게요. 즉 ha는 0이다. 즉 여기 x는 a에서 x축 위의 점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fx 빼기 gx, 이 hx 바로 이 함수예요. 이 함수의 a에서 c까지가 바로 넓이냐. 자, 우리 아까 83번에서 했거든요. 정적분의 결과가 넓이와 똑같으려면 fx 빼기 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b까지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이제 b에서 감소로 바뀌면서 c에서 다시 증가로 바뀌거든요. 그럼 보세요.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기억이 참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려져도 기억이 참이에요. 근데 만약에 좀 더 많이 내려와서 C에서 이렇게 X축 아래에서 만나게 되면 X축 아랫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정적분의 결과가 넓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억은 지금 C에 대한 어떤 이런 값들을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모든 상황에서 성립할 때 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경우 얘가 이렇게 그려진 경우에는 누구 때문에? 아래쪽에 그려진 이 부분 때문에 정적분의 결과가 상쇄가 돼서 넓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발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거짓입니다. 자, 이번엔 니은이에요. FB는 GB다. 그럼 이항하면 FB-GB는 0이죠? 즉 HB는 0이에요. 자, 얘는 극대가 0이라는 소리니까 지금 극소들은 이 극대보다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에서 C에서 더 크니 작니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항상 X축 아래에 그려지는 거예요. 자, 얘가 B일 때 0이었던 거고요. A일 때, C일 때 극소를 갖는데, 자, 그러면 A에서 C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X축 아래에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해야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함수는 뭐였죠? f 빼기 g였잖아요. 이 함수의 A에서 C까지 요거에 부를 바꿔주면 얘가 바로 넓이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를 실수배를 요 안에 함수에다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A에서 C까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gx 빼기 fx의 dx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자, 이번엔 디귿이에요. 자, 좌변을 봤더니 일단 함수가 내가 f-g를 따졌으니까 함수를 바꿀게요. fx-gx. 자,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절대값 할 거니까 이거는 안에서 플러스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정적분 결과의 절대값이 넓이보다 작다를 따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앞에 83번에서 비교했던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x축보다 항상 위에만 그려지면 어떻게 되죠? 정적분과 넓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등호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x축보다 항상 아래에 놓인다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해야
넓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적분 전체의 절대값을 하게 되면 역시 넓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S보다 작다라는 거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 1번, 2번 상황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아니려면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 부분이 모두 생겨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감소, 증가, 여기 위에 보세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리는데 A에서 C까지만 그려볼 거예요. X는 A, 그리고 X는 B, X는 C. A에서 B까지는 증가하셔야 되고요. B에서 C까지는 감소하셔야 돼요. 뭐 이만큼 올지 더 조금 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X축이 이렇게 아예 아래 그려지거나 아니면 아예 위에 그려지거나 하면은 넓이와 똑같아지니까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위아래 부분이 생기게끔 그려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A하고 C는 모르겠지만 일단 B에서는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즉 FB-GB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B가 GB보다 커야 한다라는 게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에요. 자, fx를 만족시키는 다형함수 fx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다음 단계로 서술하여라. 자, 뭐 단계가 나와 있지만 요런 부분 얘는 복잡해 보이지만 뭐다? 정적분으로 계산하면 상수가 된다. 그래서 0에서 이 ft dt를 어떻게? 상수로 놓고 k라고 치환을 하자. 치환을 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 k를 넣는 식을 다시 한번 써달라.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 그리고 지금 fx가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 얘를 다시 첫 번째 식 ft에다가 대입을 해달라. 자, 그러면 이건 잠깐 지우고 0에서 2 ft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k 이거의 dt. 얘가 뭐가 된다? k가 되는 거죠? 네, 정적분 구하면 4분의 1t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 더하기 kt. 자, 0에서 2까지 정적분 계산한 결과가 k라는 거죠. 4분의 1 k 2를 넣는 거죠. 4분의 1 16 빼기 2분의 3 곱하기 4 더하기 2k. 자, 0 넣으면 다 어차피 0이고요. 는 k네요. 자, k는 좌변으로 이항했고요. 얘 4, 얘는 빼기 6, 마이너스 2 이항하니까 2가 됐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오른쪽 fx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fx가 완벽하게 구해진다.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죠?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으려면 일단 x축과 만나는 점, x의 좌표를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x에 1을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x-1이라는 인수가 있을 테고, 자, 인수분해할 게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죠. 네, 여기에서 x-1의 제곱, x 더하기 2는 0. 자, 그림을 대충 그리면, 지금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1에서 접하는 거, 이게 접선이 됐다. 자, 접선이 되면 바로 공식을 써달라. 자,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3차 함수와 접선하고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 자, 1 마이너스 2 이거의 4제곱. 4제곱인데 3에서 4제곱. 자, 그러면 12분의 1, 3의 4제곱. 자, 3 곱하기 27 쓰고 얘만 약분할게요. 그러면 4분의 27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만족한다.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이거는 반드시 따지지도 말고 두 가지를 해달라. 윗끝 아랫끝 같은 x값 대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 그냥 미분 이렇게 쓸게요. x에 대하여.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x는 2를 대입하면 좌변이 0이 되죠. 자, 8 마이너스 4a. 그래서 a가 2라는 걸 구해내고요. 두 번째는 양변을 미분합니다. 자, 좌변 미분하면 f, x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변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ax인데 a에다 2를 대입하니까 빼기 4x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죠. 네, 얘는 지금 x 그러면 3x 빼기 4 이차 함수고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자, 0과 3분의 4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어떻게? 공식 이용한다. 6분의 최고차의 개수의 절대값 3. 그 다음에 3분의 4 빼기 0, 3분의 4죠? 이거의 세제곱. 자, 세제곱인데 이렇게 두 개 쓸게요. 자, 그럼 얘는 여기서 약분하고 3, 2. 그러면 27분의 2 곱하기 16이니까 32. 27분의 32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곡선과 극값이 존재하는 곡선에 대한 물음에 서술하여라. 자, 1번 곡선 위의 점 2,2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그러면 2,2에서의 접선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기울기를 찾을게요. y''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에요. 자, 2를 대입하면 기울기가 나오겠네요. 기울기는 자, 3, 4, 12 마이너스 6, 2, 12 더하기 3 하니까 3입니다. 한점과 기울기가 나왔으니 y는 3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2 하니까 3x 빼기 4 이렇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인 거죠.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3x는 3x 빼기 4 이렇게 될 거예요. 자,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4는 0인데 얘가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2가 중근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열심히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x-2의 제곱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얘가 일단 최고차항 개수 1인 x 세제곱이니까 x, 그다음 상수항 4가 되렴 여기서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3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또 2에서는 접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3차 함수하고 접선하고 둘러싸인 부분은 반드시 공식을 씁니다. 자, 뭐분의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3차항 개수 1이고요. 2 빼기 1이니까 3이죠. 3의 4제곱은 자, 3 하나 약분하고 얘는 3개 남겠네요. 4분의 27이 됩니다. 2번 곡선 위의 점 0,5에서의 접선. 얘도 역시 0,5에서의 접선이니까 기울기를 찾으셔야 돼요. y''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고요. x는 0에서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1이 되네요. 그래서 y는 기울기 1이니까 x 더하기 y절편 그대로 5 바로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교점을 찾아야 하니까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는 x 더하기 5다. 자, 이만큼 그대로 상쇄되고요. x제곱 x마 3은 0. 0에서 접하고 또 3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은 역시 공식으로 가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자,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 그리고 3 빼기 0의 4제곱 하니까 아까랑 계산이 똑같네요. 4분의 27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문제를 보면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곡선과 극값이 존재하는 곡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3차 함수를 대충 그리긴 했지만 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y는 요 함수를 살펴볼게요. 얘는 아까 y''이 어떻게 됐죠? y''이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일 때 요렇게 0이긴 하지만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그래서 실제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고 1까지 증가하다가 1에서도 여전히 증가하는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2,2에서의 접선이 어떻게 만났다? 요렇게 만났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번의 그래프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얘는 지금 판별식을 써보면 짝수 판별 쓸게요. 9-3 해서 0보다 크죠? 그러니까 y''이 2차 함수인데 는 0이 되는 값이 두 개 있으니까 부호 변화가 두 번 일어났을 테고 얘는 이렇게 3차 함수가 그러면 그 값을 모두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0,5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만났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근데 그 값이 존재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3차 함수하고 그냥 직선하고
그 직선이 접선인 경우에 공식을 쓴다. 그 공식은 12분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자, 이렇게 잘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곡선 y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의 절대값, 그리고 직선 y는 x 더하기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서술하세요. 이런 거죠. 자, 지금 여기 둘러싸인 부분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지금 얘가 이렇게 조금 그림을 도드라지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함수하고 직선 둘러싸인 부분을 바로 이용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가? 자, 얘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요 선을 제외한 여기 둘러싸인 부분, 요거 부분에서 저 동그란 부분을 빼면 되겠죠. 쟤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빼면 되는데 한 개만 빼선 안 되고 얘가 지금 2개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2배를 뺀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얘하고 얘 교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양수인 상황이니까 이놈과 이놈을 연립하시면 돼요. 그럼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x 더하기 2다. 2 똑같이 사라지고 x의 x-4는 0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교점의 x좌표가 0과 4입니다. 그래서 얘 넓이는 어떻게 되죠? 6분의 최고차의 개수 1이죠. 그 다음에 4 빼기 0의 세제곱 되고요. 빼기 2배에 자, 이거는 아까 1하고 2가 나와 있었죠? 그리고 얘 최고차의 개수 1이니까 6분의 1, 2-1, 1의 세제곱 계산하시면 끝나요. 자, 얘 6분의 64 약분하면 얘는 3분의 자 2가 하나 약분됐으니까 32 되고요. 그래서 3분의 32 빼기 얘는 약분하니까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31이 됩니다. 자, 3차 함수와 그 역함수 gx에 대하여 얘네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우리는 지금 결국 요 3단계에 나와 있는 요 값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gx를 역함수를 절대로 직접 구할 수도 없거니와 이거를 적분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역함수의 어떤 둘러싸인 부분이 나오면 반드시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하셔야 된다. 요거를 기억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fx는 지금 이렇게 빨간 선으로 나와 있고요. gx 0에서 1, 여기는 어디죠? gx 0에서 1. 자, 아니죠. 파란색이 gx죠. 파란색 gx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서 1까지 요 지금 보라색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0에서 1까지 fx를 더하자는 거죠. 0에서 1까지의 fx는 요만큼이 되는데 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대칭성, y는 x에 대하여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V자 표시하는 이 두 부분이 y는 x에 대칭이 된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을 이렇게 대칭을 하면 빨간색과 같아진다. 근데 아까 0에서 1까지 gx가 뭐였죠? 네, 여기 보라색 삐끔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를 더한 거는 하나의 정사각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답이 1이 된다. 반드시 역함수의 어떤 정적분을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어떤 다각형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